한국과 미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아침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도 뉴스 사이클이 오늘 좀 많이 바뀌네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 탑 뉴스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놀랄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했었던 것과 반대의 판결을 내렸는데 엘라바마주가 무척 그 보수적인 주죠. 그래서 보수적인 주에서는 공화당들이 많이 집권을 하고 특히 최근에는 투표권에 대해서 소수인종, 흑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소수인종의 투표를 조금 힘들게 하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서 그 같은 일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인종차별법에 위배가 된다. 다시 선거구를 만들어라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엘라바마주 공화당이 선거구를 조정을 해서 흑인 유권자의 힘을 약화시킨다. 이건 1965년도 투표권법에 위배가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5대4. 지금 그 보수가 6명, 진보가 3명인데 보수에서 그러니까 2명이 진보 쪽에 손을 들어서 소수인종의 투표권을 보호를 해야지 된다 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별로 놀랍지 않고 그러나 아주 젊은 브렛 캐버나우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대법관도 역시 공화당이 흑인 유권자들의 힘을 약화시킨다, 시정해라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엘라바마주는 주 인구의 27%가 흑인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것보다 한 2배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엘라바마주 선거구 7군데 가운데 흑인이 다수인 그런 지역구를 딱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흑인이 다수기 때문에 흑인 의원들이 나오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100%를 이제 그 7군데 선거 지역으로 나뉘어서 인종비가 27%라고 할 때는 적어도 얼만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7군데에서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하원 의장이 나왔습니다. 하원 의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그 하원에서의 대표, 민주당이죠. 하킴 제프리스 처음입니다. 이렇게 연방의회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대표가 된 것은 그 하킴 제프리스가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뭐 인종 기반의 투표로 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은 더 이상 없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기뻐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가 이제 쫙 지켜봐야지 될 게 연방 대법원의 혼명 가운데서 2명이 흑인입니다. 최근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캐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여성, 최초의 여성 흑인 연방 대법관이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흑인으로서 두 번 다 남자입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흑인 대법관이 있는데 클래런스 토마스 흑인 대법관은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백인 보수적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엘라바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권이라는 것은 1965년도에 이제 흑인들이 매맞아가면서 정말 린칭 당해가면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얻은 것이 투표권입니다. 그 투표권이 흑인을 넘어서 한인에게도 여성에게도 이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은 투표권을 그 투표의 권리를 선거구를 조정하는데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흑인 연방 대법관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은 백인보다 더 하얀 흑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최근에 뭐 누구에게 뭐 무료로 그것도 뭐 몇천 달러 몇만 달러가 아니라
뭐 매년 10만 달러, 50만 달러도 넘는 여행 선물을 받고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런 부분, 그 이후에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지 되는 거 지금 다른 연방 대법관들은 했는데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만 조금 미루고 있다고 하는 내용 나오고요. 지금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놀랍고도 놀라운 판결입니다. 백인 가운데서도 메릭 갈란드 미국의 법무장관은 너무 환영을 하는 그런 어메이징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백인들이 있기 때문에 흑인들이나 소수 인종들의 인권이 많이 살아나는 겁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백인이면서 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흑인으로서 민권운동하고 인권운동한다고 감옥에 들어가면 뒤로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 일이죠. 오늘 연방 대법원의 이 판결은 너무나 임프레시브하다는 하는 말 단어 그대로 어메이징입니다. 아썸을 넘어서 그리고 오늘 혹시 영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미국에서는 그냥 살짝 지나갔는데요. 왜냐하면 이슈가 아주 헤비하진 않았거든요.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백악관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것 가운데 이게 이제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요. 친환경 기금에 미국에 들어있는 그것을 영국도 자격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전기자동차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딱 짐작을 하실 겁니다. 영국 회사가 그 조건이 맞는다면 미국에서 조립하고 뭐 재료가 원료가 무슨 뭐 관련된 것이라면 미국 규정에 맞는다면 그 전기자동차 등에 주는 기금을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수십억 달러 사용 가능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에 이미 영국에서는 뭐 어떤 뭐 재료 같은 것을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뭔가 영국과 미국이 합작해서 뭐 데이터 보호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경제 협력에 있어서의 새로운 딜이다. 뭐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 또 인공지능 그런 것들을 해야지 되는데 이건요. 양쪽의 의회에서 인준이 있어야지 됩니다. 두 나라의 지도자는 합의를 했고요. 영국이 전기차 배터리용 원자재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군요. 그리고 이제 이 딜은 일본도 비슷한 딜을 했습니다. 일본 회사는 이제 미네랄을 수출하기 때문에 한국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를 지금 또 다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탑뉴스 가운데 하나가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전국적으로 총기를 규제하는 새로운 안을 내놨는데 그 안을 내놓으니까 캘리포니아주와는 전혀 반대의 아주 보수적인 미시시피의 주지사가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우리 토론 한판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요즘은 다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을 활용합니다. 트위터에 이 테드 리브스라는 미시시피 주지사니까 뭐 당연히 공화당입니다. 이 공화당 미시시피 주지사는 총기 권리 보호에 굉장히 앞장서니까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와는 입장이 총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쪽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에 오시거든 전화 주세요. 저랑 토론 한번 하십시다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아침에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텔레비전 방송국에 딱 출연을 해서 수정헌법 이 28번째 수정헌법을 만들어서 상식적인 총기 규제안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주정부, 시정부에 따라서 전부 다르죠. 총을 살 때 나이를 18살 때부터 살 수 있게 하는 지역이 많죠. 총기도 약간 그 총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 18살을 술을 살 때와 마찬가지인 21살로 올리는 것.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신원조회를 하는 것. 또 합리적인 대기기간, 뭐 사흘 대기하는 곳도 있고 열흘 대기하는 곳도 있고 하니까요. 게다 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인은 살상 무기를 AR-15과 같은 것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하자 하고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얘기할 때는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의 자유를 전혀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 위에 말씀드린 네 가지는 공화당이거나 총기 소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거의 지지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자. 그럼 헌법을 바꾸려면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미국이 50개 주가 있죠. 그 50개 주 가운데서 주에서 다 결정을 해서 3분의 2가 컨벤션을, 말하자면 우리가 그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전당대회 할 때처럼 컨벤션을 국가 전체의 컨벤션을 열 수가 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그럼 3분의 2의 주가 컨벤션에 참여를 했죠. 그 참여를 한 주 가운데서 4분의 3이 찬성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수정헌법이 돼서 발효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어떡하지? 총에 대해서 막 걱정하시잖아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미시시피 주지사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총이 뭐가 문제인데, 이 나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시작이 됐고 사냥도 해야지 되고 우리 할아버지 뭐 3대째 4대째 내려오는 총을 내가 트레저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또 쓰고 있는데 사냥이 취미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은 잘못이 없다. 사람이 잘못이고 정신건강이 잘못이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아침에 이어서 또 업데이트 되고 있는 뉴스인데, 캐나다의 동부 퀘벡 지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도 out of control인 상태에서 150군데 이상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게 미국에 점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숨쉬기 힘들고 머리 좀 아프고 기침 나고 하지만 이게 뭐 심장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일이잖아요. 임산부, 또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이미 워싱턴 DC, 뉴욕, 무슨 필라델피아라든가 아니면 동부의 뭐 커네디컷주, 매사추세츠, 뭐 세인트루이스까지, 남쪽으로 이제 뭐 조지아주까지는 아니지만 엘라바마 이런 데까지도 자꾸 그 연기 같은 것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하늘의 색깔을 브라운으로 바꾸고 어떤 지역은 완전 먹구름처럼 바꾸고 사람들은 밖에 나가기 힘들고, 뭐 이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행기 뭐 연착되는 건 많고요. 어제도 막 브로드웨이에서 그 연기자들이 너무 기침이 나와서 결국은 공연을 중단했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뭐 야외 공연 같은 것 많이 그 중단됐고요. 그런 식으로. 그럼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다음 주까지도 모른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도 6월 달이 프라이드 먼스라고 해서 성소수자에 관한 달이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싱턴 DC 오늘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취소를 했습니다. 워싱턴 무슨 기념비 같은 것도 거의 보이지 않고요. 자유의 여신상은 혹시 아침 오늘의 미국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보셨을 겁니다. 회색으로 전부 덮여 있고, 워싱턴의 그 국립동물원도 오늘 문 닫았습니다. 동물들도 다 야외에서 이제 차단하면서 공기와 차단하면서 동물들을 대피를 시켰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일까 알 수 없는 게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직까지 알 수 없고요. 또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기후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됐고,
서부 지역만 매년 봄, 여름이 되면 콜록콜록, 저는 어떤 때는 가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에 이제 산불이 나고 하면은 인명피해가 크지 않고 하는 경우는 또 자연도 순환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 냄새가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냄새가, 향기가 자연스럽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비상사태인 것이고, 서부에서는 그런 게 너무 익숙한데 동부는 습기가 많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가 이번에 겪으시는 분들 굉장히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세요. 실내에 계시고 또 무리한 운동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문도 꼭꼭 잠가 두시고 공기청정기 이용하시고 또 주무실 때 주무시지 않더라도 아주 두껍고 큰 타월에 물을 묻혀서 옆에 두시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가 돼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해서 벌써 뭐 소방관들도 600명 이상이 갖고 많은 장비들을 산불을 끄는데 이용해 주세요 하면서 캐나다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도 기소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특별검사에 의해서. 그리고 아침과는 또 조금 업데이트된 뉴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 특히 이제 이번에 기밀 문서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사우스 플로리다 쪽에서 기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배심원들도 그쪽에서 다 구성이 되고요. 이건 뭐 그냥 뭐 비즈니스 문제 이런 게 아니라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겁니다. 11,000가지가 넘는 문서를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국립기록물보관소 내셔널 아카이브에 줘야지 되는 것을 1년 반 동안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고 버티고 나 아무것도 안 가져갔거든. 그리고 가져간 것이 드러나면은 그거 다 내가 생각해서 기밀 문서가 해제된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결국은 영장 받고 가져가지고 뭐 압수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아마 거의 기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제보다 오늘 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의회에서 쌓아놓은 또 동맹들이 있잖아요. 짐 조단, 오하이오주의 아주 보수적인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하원에서. 이거 가만히 안 있겠어. 연방 법무부 그리고 연방 수사국 기금을 깎을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고요. 맘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어른스러운 상원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공화당이라도 조시 하울리 미주리주가 지역구인 역시 조시 하울리 이 사람은 상원 의원인데 연방 수사국을 개혁하고 말겠어. 어쩌면 해체할지도 몰라. 연방 수사국 해체한다. 연방 수사국을 해체한다는 사람과 연방 준비제도위원회를 준비제도를 해체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 조시 하울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사람도 조시 하울리도 바이든은 그 문제로 기소하지 않고 트럼프만 기소하면 두고 보자 하고 벼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어제 출마 선언을 하고 타운홀 미팅까지 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가지고 갔었던 그런 그 기밀 서류는 등급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모르고 가져갔느냐 알면서 의도적으로 가져갔느냐 이 모든 것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조금 너무너무 경미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경우에는 특별검사도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그냥 기소하지 않고 결정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한인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보면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안 하고 나만 기소하면 두고 보자 하는 식인데 이 기소를 결정하는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런 그 특별검사라는 점 전해드리고요. 어제 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서는 법 위에 사람 없다.
헌법 위에 사람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당시에 나에게 본인은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바이든을 대통령이라고 선언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다. 그건 정말 잘못한 일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런데요, 미국의 민주주의 뭐 상처받고 세계에 정말 말하자면 너무 망신스럽다 이런 거예요. 미국 분열시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의 입장을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도 앞에 했었던 말 때문에 법 위에 사람 없다, 헌법 위에 사람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게 행동했다 하는 말 때문에 싫어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양쪽을 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에서 때로는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그런 일을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왜 이진 캐롤이라는 컬럼니스트에 대해서 수십 년 전에 폭행한 그 혐의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500만 달러를,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 달러, 성폭행한 것에 대해서 200만 달러 배상하라고 판결했었죠. 새로운 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이거 시인하는 건가요? 강간도 아니고 성폭행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200만 달러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면서 뭐 돈을 얼만큼은 줄 용의가 있다는 뜻처럼도 들립니다. 새로운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리하여 가장 재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몰고 다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현재도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될 확률은 가장 높다 말씀드리면서요. 로스앤젤레스는 이제 오후, 그리고 한국은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강혜신이었습니다.